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 사진과 그 사진 위에 나와 있는 글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네요. 오랜만에 카메라 켜고 한번 영상 찍어볼까요? 제 얼굴이 나옵니다. 아이고야. 제 얼굴이 나오니까 우리 마틴 루터킹 목사님 얼굴이 사라져 버렸네. 아이고야. 여기가 어디냐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몇 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특강을 나오는 어떤 고등학교의 그 정원이에요. 조용하죠. 여기서 책도 읽고 이 정자에 앉아가지고 한량처럼 이렇게 영상도 찍고 합니다. 오늘은 그 여러분들과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연설문 하나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 읽냐고요? 요즘에 왜 이렇게 제 채널에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에 관련된 글을 많이 영상을 올리고 있냐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성경책 읽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의 그 가르침이 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면들 가운데 좀 돋보이는 사례가 미국 시민권 운동 그리고 마틴 루터킹 목사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연관성이 좀 보여가지고 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그 글과 연설에 되게 집중하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제 마음의 어떤 끈을 탕 튀겼기 때문에, 그죠? 읽는 것일 수도 있겠고, 국내 정치든 뭐 세계 정치든 왜 이렇게 거목들이 없는 걸까? 사라져가는 걸까? 잔챙이들밖에 안 남은 것 같은, 비열하고 얍삽하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약간 예전에 훌륭했었던, 아주 거대했었던 그런 위대했었던 분들, 물론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좀 그립기도 하고, 근데 그리운데 막상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더 찾아서 열심히 읽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지역적으로 들어가자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그 철학적인 어떤 경향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뭐 진보, 자유, 평등, 이런 어떤 가치들이 되게 당연한 것이고 지켜지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게 막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가난이라든지 빈부격차라든지. 다시 이 세계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으고 저게 올바른 이상이다 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딱 견인할 만한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약간 그런 것 같고, 방향성을 좀 상실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가운데 더 이제 근본적인 차원에서 뭔가 좀 알고 싶고 찾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좀 너무 어렵나요?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미국에서의 어떤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장 안에 있잖아요. 최근에 흑백 문제라든지 블랙 라이브스 매터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정체성 정치라고 해야 되나? 뭐 여성 정치, 장애인 정치, 소수자, 성적 소수자 정치, 뭐 이런 것들, 막 남하고의 차별, 차이를 너무 부각하는 그런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좀 괴를 좀 달리하는 게 마틴 루터킹 목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더 읽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설의 이 앞대목이 특히 그래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연설문이 구글 검색해 보면은 나와요. 직접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육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40분 가까이 돼요. 굉장히 길어요. 아주 느릿느릿하지만 단호하고 강단 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하시는 그 연설문인데 앞부분만 첫 페이지 정도만 그 제가 PDF로 만들어 놓은 거기만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이 대목이 가장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자, 재미없다 하더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d like to discuss some of the problems that we confront in the world today and some of the problems that we confront in our own nation by using as a subject the American dream. 흑인들에게, 미국 흑인들에게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태어나자마자 2등 시민이야. 숨을 쉴 때마다 이상한 시선이 나한테 막 꽂혀. 심지어는 막 물리적인 어떤 신체적인 린치도 막 나에게 막 행사가 돼. 무시당해. 대놓고 무시당해. 존중받지 못해.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애초에 생길 때 자유의 상징 아니었나요? 핍박받던 어떤 사람들이 갔던 것 아닙니까? 자유를 찾아가지고. 헌법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걸 주제로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I choose this subject because America is essentially a dream. 내가 이 주제를 왜 골랐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꿈이기 때문이다. It is a dream of a land where men of all races, of all nationalities, and of all creeds can live together as brothers. 모든 인종, 모든 국적, 모든 종교적인 어떤 신념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 장소, 공간, 나라로서의 꿈 아니었느냐. 이 꿈의 본질, 핵심, 정수가 다음과 같은 아주 멋진 말, 서블라임한 어떤 말로서 표현되고 있다. 헌법에 나오는 거죠. 토마스 제퍼슨이 작성한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우리는 다음의 진실들을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믿는다, 자명하다라고 믿는다.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인간들은 평등하게 창조가 되었으며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inalienable rights. 사람들은 절대 떼려야 뗄 수 없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창조주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among these, 바로 이런 권리들 중에는 뭐가 있다?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now, with a tease in the very beginning, that at the center of this dream, it's an amazing universalism. 다른 잔챙이들과 다른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바로 처음에, 그죠? 바로 처음부터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꿈의 중심에는 아주 놀라운 이 보편주의라는 것이 있음을, 야, 일부 사람들만 그런 권리를 부여받았어, 일부 사람들만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죠. It does not say some men, but it said all men. It does not say all white men, but it says all men. 모든 백인들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 당연히 여기에는 블랙맨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 모든 이도교들 말하지 않아 모든 인간이라고 얘기해. 거기에는 유태인도 포함되어 있어. 모든
개신교도들이라고 얘기 안 해. 모든 인간들이라고 말을 해. 거기에는 카톨릭교도도 포함이 되지. That is something else that we notice in this American dream. 근데 이 아메리칸 드림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다른 무언가라는 거죠. Which is one of the things that distinguishes our form of government with some of the other totalitarian systems.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부의 어떤 형태와 다른 전체주의적인 시스템들의 일부, 예를 들면은 뭐 공산당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을 구별해 주는 것들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이 보편주의라는 거죠.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 안에 보편주의가 있다. 그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그 보편주의를 위반하는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고 있잖아. 하지만 그 이상을 버릴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개존망이라 하더라도 이상만큼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It says that each individual has certain inherent rights that are neither derived from or conferred by the state. 그것은 말해주고 있다. 각각의 개인이 어떤 본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국가에 의해서부터 디라이브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도 아니. They are gifts from the hands of the Almighty God.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내려온 선물이라는 거죠. Very seldom, if ever, in the history of the world has a socio-political argument expressed in such profound, eloquent, and unequivocal language. 자,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읽어보면, 아니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 정치적 문건이 그렇게나 심원하고도 그런 심원한 말로써, 그런 아주 당당하게 떠드는 말로써, 분명한 말로써 표현한 적이 없었다는 거야. 무엇을? The dignity and the worth of human personality. 인간의 어떤 퍼스널리티의 존엄함, 인간의 사람됨의 가치, 이것을 이렇게 잘 표현한 문건이 어디냐는 거죠. While the American dream reminds us that every man is the heir of a legacy of worthfulness. 근데 자, 이런 미국의 꿈이 우리에게 모든 인간은 이런 가치로 충만함의 유산, 가치로운 어떤 유산의 상속자다 라고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있지만, ever since the founding fathers of our nation dreamed this dream, America has been something of a schizophrenic personality. 이런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런 꿈을 갖다가 꿈꿨었던 그 이래로 미국은 인격이 분열되는, 그죠? 정신이 분열된 그런 퍼스널리티의 무언가였다는 거죠. 단적인 예가 바로, 그죠? 흑인들에 대한 처우만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딱 노예제도만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그 버밍엄 감옥으로부터의 편지에서 했었던 이제 이야기들의 발전이에요. 비슷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아주 똑같은 어구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연설문이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느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첨가된 얘기도 많고, 그 다음에 1965년이잖아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을 했던 게 1958년인가 9년인가죠. 8년이었나요?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 당하기 전이잖아요. 직전이잖아요. 거의 몇 년 안 되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68년에 암살 당하셨나? 이분의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삶의 궤적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변화, 이분의 어떤 사고의 변화도 막 조금씩 느껴져요. 이건 지금 연설문이잖아요. 이제 제가 존 돈 얘기도 막 시 얘기도 나오고, 누구를 위하여 조종을 울리나, 그다음에 인류학 얘기도 나오고 막 아주 수준 높은 연설문이에요. 누구의 연설문과 굉장히 대비되는 연설문이네. 다윈 얘기도 막 나오네요. 지금 새소리 들리시나요? 꾸꾸. 저기 나무에 앉아 있어. 지금 저보고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네. 새가 멈췄네요.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에드거 앨런 포, 그다음에 사랑의 본질, 이거 다 버밍엄 감옥에서의 편지 있죠. 그 아가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다 똑같은 얘기예요. 간디 얘기도 나오네요.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그 66년에 쓴 블랙 파워라는 에세이가 있거든요. 이제 마틴 루터 킹의 그 비폭력 운동에 대한 반대 입장이 막 나옵니다. 폭력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어떤 주장을 관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반대 의견의 공격, 비판이 있을수록 그거에 대한 또 재반박을 하면서 더 생각이, 사상이 깊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더 확인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이제 꼭 읽게 될 건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꼭 여러분도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망했네. 이게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아요. 아니 지금 이거 혼자 하는 공부를 왜 굳이 다른 사람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영상 말고 재미난 영상이나 찍어 올리지.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 영상을 누가 볼 거라고,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 공부를 위해서 퇴근하는 차원에서라도 막 이렇게 숙제하듯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관심을 갖고 더 찾아서 읽는 분이 계신다면은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정말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 아무래도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대로 글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한계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 그게 그런 목적에도 좀 부합하는 건가? 이런 의심도 좀 들고 하는데, 어쨌거나 계속 한번 저는 이어나가 볼 생각이에요.